그 외에 이제 안약 치료와 드림 렌즈는 가장 효과적인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특히 뭐 안약 치료는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드림 렌즈는 해주면 좋긴 좋죠. 어렸을 때 해주고 안경도 착용하지 않고 근시 진행도 억제하니까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는 건데, 만약에 이제 애가 너무 어려서 못한다거나 또는 눈이 너무 많이 나빠서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 말고 그냥 안약 치료를 하라고 권하거든요. 안약 치료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아트로핀 치료죠. 아트로핀 치료. 아트로핀은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거를 넣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의사도 있고 없다는 의사, 도대체 진실이 뭐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은 부교감신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사람 몸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거를 눈에 넣었을 때 눈동자가 커지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눈동자가 커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강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동공이 수축하지 않으니까 자외선에 의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아주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때만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가려주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아트로핀을 오래 쓰면 노안이 빨리 온다든지, 아트로핀을 계속 쓰면은 뭐 눈에 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그거는 어디까지나 다 이 약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아트로핀이라는 약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 외에 다른 부작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트로핀 치료에 기반이 된 아톰 스터디라고 해서 아트로핀 트리트먼트 온 마이오파 1, 2에서 10년간 뭐 수천 명의 아이들을 팔로우업 했을 때 보고된 부작용은 접촉성 피부염 외에는 없었다라고 해서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과학적 논리에 기반한 얘기고요. 그래서 아트로핀 치료가 무언가 알 수 없는 부작용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림 렌즈라는 역기화 렌즈보다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게 훨씬 역사가 오래된 논문에서 등장을 할 정도니까요. 근데 그동안 아트로핀 치료를 임상에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전엔 1% 아트로핀만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1% 아트로핀을 집어넣으면 정말 99.9% 근시 진행이 억제가 돼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애가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너무 심하게 산동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 아주 드물게 1%는 꽤 고농도이기 때문에 넣었을 때 심장박동에 영향을 줘서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느리게 뛰게 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꺼렸었는데, 이거를 희석해서 하는 치료가 아톰 스터디라는 논문에서 다뤘던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1% 용액이 아닌 0.1%, 0.05, 0.03, 0.01%를 가지고 오랫동안 10년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저농도 아트로핀도 근시 진행 억제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약물도 나오고, 이제는 허가받은 약물까지 다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장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안약 저만 치료가 되겠고요. 안약 저만 치료 말고 안경도 씌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드림 렌즈하고 아트로핀 치료를 해주면 시너지 효과까지 생기니까 훨씬 더 알려져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일부 한의원에서 눈 주변에 침을 맞는다거나, 뭐 혈자리에 침을 넣으면 근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특정 안경점들에서 근시 진행을 안 시킬 수 있는 안경이 있다. 근데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10% 미만으로 미미해가지고요. 드림 렌즈나 아트로핀 치료는 최소 30-40%, 40-50%의 억제 효과를 보고 하는 거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뭐 영양제나 식품은 근시 진행 억제를 할 수 있는 건 특별하게 없고, 또 한때 예전 종이신문 같은 데 뭐 이게 귀퉁이에 광고 실려 있었는데, 눈을 좋아지게 하는 안경이라고 해서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안경을 쓰게 해서 그게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고 광고를 했던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늘구멍 효과라고 해갖고 이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면 잘 보이는 효과를 이용한 거지, 근시 진행 억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백하게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는 드림 렌즈, 역기화 렌즈와 그다음에 아트로핀 치료, 상품명 마이오가드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가장 강하게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고 보고요. 아직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데이터가 나와야겠습니다. 마이사이트도 못지않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초점 안경은 사실 안과 의사들이 10년, 20년 전에도 수없이 처방을 하면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그 효과가 10% 미만으로 미미하다고 봐서 최근에 안과 의사들은 근시 진행 억제하는 안경을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시 진행 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습관 교정.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태어난 인종적인 특성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스마트폰 보급률과 근시 유병률이 거의 같은 기울기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눈이 나쁜 애들이 많지는 않았었고 특히 안과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고도근시를 만들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근시진행 억제에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성인 돼서 수술하면 되는데 라식을 하던 라섹을 하던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던 왜 이렇게 덜 나빠지게 하려고 하세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고 아이들도 이제 치료를 하자고 하면은 안경 쓰면 되는데 왜 자꾸 안약을 써서 덜 나빠지게 하라고 그래? 그 이유는 눈이 너무 많이 나빠져서 고도근시라고 하는데요. 안경 도수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디옵터를 넘어가게 되면은 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이 눈 뒤쪽에 있는 망막과 관련해서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녹내장, 황만변성, 망막박리가 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특히 망막박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게 보는 논문이 한 10배쯤 많다고 보고요. 많다고 보는 논문은 200배까지도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망막박리는 실명하는 질환이거든요. 그 외에 녹내장이라는 병도 고도근시에서는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황반변성도 특히 고도근시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3대 실명 질환 황반변성, 망막박리, 녹내장이라는 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근시 진행을 최대한 억제해 주는 게 치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에 관해서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치료법은 뭐 아트로핀 치료, 그다음에 드림 렌즈, 그다음에 마이사이트라는 소프트 렌즈, 그다음에 안경 등등 많긴 한데 그러면 어떤 아이에게 어떤 치료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환자분들이 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직접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도나 뭐 아이 나이나 눈 나쁜 정도나 난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근시진행 억제 이제 경험이 많은 안과 선생님과 상의하셔갖고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